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의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판비치 국제공항이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감염 모기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명문 사립대들이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혜택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변 위협을 피해 전용기까지 갈아탔고 이란 내에선 협상 무용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공군기지에 들러 타고 온 구형 전용기에서 내려 대기 중이던 신형 전용기로 갈아타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자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경호국이 전용기를 바꿔 탈 것을 요청한 건데 트럼프는 이란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may be gone too, because I'm their number one target. It's out all over the place. I'm their number one because they're scum.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저장고 등 90개 목표물을 이틀 연속 타격해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하메네이의 안장식이 열리는 마슈아디행 철도 교량이 피격돼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메네이 장례 일정을 존중해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공격하자 트럼프와 격분해 공습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도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카타르 등을 겨냥해 이틀째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내부에선 미국과의 협상을 깨자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توافق ماییم و اونه که باید دنبال ما بدوه و اون الان محتاج ماه. اینطوری نیستش که الان ما 지난 6일 하메네이 장례 행사 때는 협상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군중의 위협을 당하거나 돌팔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지난 2월 전쟁 첫날 폭사한 하메네이 집무실 영상을 공개하며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미 백악관도 이란과의 이번 군사적 긴장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알려지면서 양국의 후속 종전 협상은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의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를 악용한 원정 출산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부 국경과 멕시코 곳곳에 원정 출산을 광고하는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출생 시민권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재심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플로리다주 판비치 국제공항이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몇 달 전 통과된 주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공항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뀐 겁니다. 연방항공청도 공항의 명칭 변경을 승인하면서 공항 식별 코드는 기존 PBI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인 DJT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르라고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이용해온 공항입니다. 공항 측은 이번 변경이 소유권이나 운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브랜드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이름을 딴 공항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측 회사가 공항 새 이름과 DJT 등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도 알려져 이해 충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감염 모기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LA 카운티 27곳과 오렌지 카운티 10개 도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턴에서만 전체 40%에 가까운 15건이 발견됐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한 중증 환자의 약 10%는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국의 명문 사립대들이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혜택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에모리대는 올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존스 홉킨스대, 노터데임대도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네기 멜론대와 터프스대, 펜실베니아대와 시카고대 등도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들이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는 중산층 가정 학생들은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해 입학생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책 결정은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 에모리대는 이번 가을 신입생 가운데 연소득 10만에서 20만 달러 가정의 신입생이 이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백악관이 물가 안정 메시지를 내세우며 민간 주유소 네트워크 프리덤 퓨얼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프리덤 퓨얼은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지역의 기존 민간 주유소 25곳이 참여하는 할인 주유소 네트워크입니다. 첫 주유소는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문을 열었으며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47센트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상징한 가격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여름 휘발유 가격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프리덤 퓨얼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연방 보조금을 받는 곳은 아니며 민간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판매에 나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힐스버러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7일 오전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식당 안은 연기와 불길로 가득했고 건물 밖에서는 프로판 탱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53세 남성이 흉기 2자루를 들고 있었고 경찰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온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1급 방화와 흉기 가중 폭행, 기물 파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골프장에서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스타크 카운티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용의자가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추격전에서 용의자는 골프장 페어웨이를 가로질러 도주했고 경찰 차량과 충돌한 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39세 용의자는 당시 가석방 상태였습니다. All of a sudden we heard like crazy cop cars just coming like down the street and it was insane. By the time I got outside, everything was already crazy at the corner. Like the car was already flipped. 현재 검찰은 대배심을 통해 다수의 중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랐고 S&P 500 지수 역시 이틀 만에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랠리에 힘입은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 소재 섹터가 각각 1% 넘게 상승하며 지수 전반의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공습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뉴욕 증시는 AI 반도체주의 강세에 주목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임시 휴전 체제 무력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제한적 충돌로 받아들였으며 견조한 고용 지표가 투자 심리를 지탱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는 고금리 여파로 전월 대비 2.4% 감소하며 다소 위축됐습니다.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 미국 ADR의 공모가가 주당 $149로 확정된 가운데 수요 예측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린 데다 오는 2027년까지 HBM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황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4% 넘게 급등했고 샌디스코도 7%대 오르는 등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6%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독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의 견고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이제 시장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는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 국회가 위기의 한국 축구 실태를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현재 LA에 체류 중인 홍 감독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광영 기자입니다. 여당 주도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한국 축구 운영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태도부터 꼬집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그러면서 오는 22일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등 13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 LA로 떠났던 홍명보 전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출석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청문회에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출국한 이유는 신변이 불안해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며 도피설도 일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집행부도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과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 10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속팀 일정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한 해외파 현역 선수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실체 밝히기보다 고성과 면박 주기가 난무했던 과거 스포츠 관련 청문회 사례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펼쳐진 한국팀의 월드컵 경기 합동 응원전에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펼쳐진 한국팀 월드컵 경기 합동응원전에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6 월드컵 LA 한인준비위원회 LA 레즈는 오늘 해단식을 열고 1차전 4,000명, 2차전 2만 5천 명, 3차전 3,000명 등 3차례 응원전에 모두 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이번 합동응원전을 통해 한인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화합했고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최대 $300만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합동응원전은 헤더 LAC 10지구 시의원실과 LAFC, 한인회 등 5개 한인단체와 현대자동차 등 20여 개 기업과 기관이 후원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프로미스 프로모션을 오늘 19일까지 진행하고 미주노선 왕복 항공권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샌프란시스코 $641, 뉴욕 $651, LA는 $691부터며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최대 15%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연말연시 성수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하며 예매는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와 여행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한국컨텐츠진흥원 뉴욕센터와 함께 오는 8월 22일까지 한국의 여름문화를 체험하는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관광과 K-뷰티, 게임, 공포영화, BTS 컨텐츠까지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으며 한국 여행과 여름 피서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뉴욕 시민들이 한국을 더욱 친근하고 매력적인 나라로 경험하고 K 컨텐츠의 확장된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월대보름을 소재로 한 그래픽 노블 굿 올드 패션드 코리안 스피릿이 미국 만화계 권위의 상인 합의상에서 최고의 청소년 책 부문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김현숙과 라이언 에스트라다 작가의 작품인 이 책이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며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 연애 편지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넷코믹스도 각각 합의상 후보에 올라 K 컨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연방우정공사가 우편요금을 인상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종 포에버 스탬프 가격이 기존 78센트에서 82센트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USPS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 이후 6번째 요금 인상이며 포에버 스탬프 가격은 5년 만에 약 35% 상승했습니다. 엽서 요금은 61센트에서 65센트로 국제엽서와 1온스 이하 국제우편 요금은 1달러 70센트에서 1달러 75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판결은 체포 방해 등 5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겁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보도 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가 담당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번째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같은 쟁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없앴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제 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충분한 신의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렇게 체포 방해 혐의는 실형이 확정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7번의 형사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이 4건이라듭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본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이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내란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 재판부가 시청할 수 있도록 휴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징역 7년이 확정되자 일부 방청객이 눈물을 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윤 전 대통령 재판 7건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3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돼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과 긴장 관계를 만들려고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단 일반이적 사건에선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억지라고 주장했지만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대한민국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4개 사건은 1심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과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외 도피 의혹 등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2건입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은 이번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전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전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으로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했고 히토류 등 공급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몽골의 광화문 광장 격인 수후바타르 광장에 태극기가 내걸린 가운데 애국가와 예포 21발이 울려 퍼집니다. 몽골 전통 복장의 기마대 등이 15년 만에 한국 국빈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 몽골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어 2030년까지 교역을 10억 달러로 늘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 협력, 보건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상생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는데 특히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몽골과 자본과 기술을 갖춘 한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에 시너지가 날 거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고도 당부했는데 몽골 측은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선 양국이 맺은 20여 건의 협약과 MOU도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튿날인 오늘 몽골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과 동포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울란바타르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네, 한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날씨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국 전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언덕길을 따라 쉴 새 없이 빗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어제 하루 12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텔 주차장은 물바다로 변했고 직원들은 식당까지 들어온 물을 연거푸 퍼냅니다. 인근의 상점도 불어난 계곡물이 가게 안까지 들이찼습니다. 멀쩡한 물건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여기는 계곡이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막해요. 대전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겨 승용차에 갇혀있던 2명이 소방에 구조됐고 산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도로를 막아 한때 양방향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최고 17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경북 문경시. 불어난 하천 여포로 도로는 흙탕물에 잠겼고 강에서 떠내려온 축구공만한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영주시 남원천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생활지원사 분하고 잠시 강변에 나오셨다가 실종을 했다고 저희들이 최초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최대 168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강원도에서는 정선군 59번 국도에 낙석 20톤이 발생해 한때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전북 완주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1톤 트럭이 넘어지면서 7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는데 어제 낮까지 KTX 등 고속열차 26대와 일반 열차 32대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KTX는 최대 80분, 일반 열차는 최대 150분까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개 중앙부처와 9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호우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주민 선제 대피 등 호우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한밤중에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주택 창문 너머로 내부가 온통 새빨갛게 보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소방차가 잇따라 출동하고 소방호스를 들고 안으로 진입한 소방관들은 물을 뿌리면서 내부를 수색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은평구 가련동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3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열기에 깨진 창문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빨갛게 올라오더니 연기가 까맣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스가 터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소리가. 왜냐면 통 소리가 나길래. 불이 날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생 2학년 오빠와 1학년 여동생이 숨졌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은 인사하고 명랑했어요, 애들이. 보호자인 아버지가 외출한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는데 아이들만 집에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8살, 6살 자매가 숨졌고 같은 해 6월엔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7살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숨진 남매의 할아버지는 SBS 취재진에 손주가 이번 달 생일이라 더 참담하다며 같이 슬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이웃 주민 2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오늘 실시한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경기도 구리에서는 10대 중학생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40대 여성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중학생은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임지연 기자입니다. 경기 구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저녁 8시쯤 10대 남학생 한 명이 흉기를 휘두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40대 여성 A씨는 이미 어깨 부위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경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두 대가 바로 일로 들어왔어. 일로. 느닷없이 그랬다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막 울고 그러는데 빨갛게 됐더라고요. 여기가. 흉기 난동을 부린 중학생 B군은 해당 아파트 주민도 인근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본인 가방에 흉기를 다시 집어넣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공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기가 손에서 정신 차렸는지 더 이상 행동하지 않고 가방에 칼을 넣었대요. A씨는 B군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고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B군을 제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사람을 제압을 한 거죠. 이랬대 여기서 다음부터 진짜 큰일 난다. 주민들은 A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급히 달려와 경찰이 올 때까지 B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B군은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며 흉기는 집에서 준비해 가져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해 B군을 응급 입원 조치했으며 안정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아슬아슬합니다. 확전은 부담스럽고 이란은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